번개장터, 당근마켓 같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앱을 켭니다. 검색창에 캠핑이라고 치죠. 화면을 쭉 내리다 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스노우피크 텐트 200만 원에 샀는데 50만 원에 팝니다. 헬리녹스 체어 세트 한 번만 썼어요. 반값. 코베아 장비 일체 100만 원 상담인데 30만 원만 주세요. 3년 전만 해도 이런 제품들은 품절 대란이었습니다. 프리미엄 붙여서 웃돈 주고 사야 했고 예약하고 몇 달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은요? 급처. 택배비만 주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 글들도 넘쳐납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해외 나갈 수도 없고 사람 많은 곳도 못 가는 상황. 사람들은 텐트를 샀습니다. 캠핑이 유일한 탈출구였거든요. 시장 규모가 폭발했습니다. 2019년 2조 원이던 캠핑 시장이 2021년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5배 성장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조 원, 캠핑 제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비 업체들이 적자를 냅니다. 캠핑장은 헐값에 내놓아도 안 팔립니다. 중고 텐트는 반의 반값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캠핑 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행을 타고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모든 산업의 교과서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창업이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2020년 봄이었습니다. 40대 직장인 김 과장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건 코로나 확진자 수와 해외 입국 금지 뉴스뿐이었죠. 올해 여름 휴가는 어떡하지? 김 과장네 가족은 매년 방학 때 해외여행을 갔었습니다. 태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유럽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아무 데도 갈 수 없었어요. 아빠, 우리 캠핑 가요. 중학생 딸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예쁜 텐트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모닥불 앞에서 고기 굽는 사진, 별 보면서 와인 마시는 사진, 감성 가득한 랜턴 불빛. 이것 앙아리따. 김 과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캠핑용품점에 갔습니다. 처음이세요? 그럼 일단 기본 세트부터 추천드릴게요. 어머니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텐트, 타프, 침낭, 매트, 의자, 테이블, 랜턴, 버너, 쿨러. 하나씩 담다 보니 카트가 가득 찼습니다. 계산 도와드릴게요. 점원이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총 287만 원입니다. 김 과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300만 원이나요? 네,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좋은 제품들로만 골라드린 거예요. 한번 사시면 오래 쓰시니까 비싸지 않아요. 김 과장은 카드를 긁었습니다. 주백 80잭 7만 원.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게 생각났습니다. 조리도구, 식기, 화장실 용품, 방수 가방, 이것저것 더 사니까 총 3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가족여행 한번 갈 생각하면 괜찮지. 김 과장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첫 캠핑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텐트, 타프, 침낭, 매트, 의자, 테이블, 쿨러, 랜턴, 버너, 식재료, 옷까지. SUV 트렁크가 꽉 찼습니다. 뒷좌석까지 짐을 쌓았죠. 강원도 캠핑장까지 3시간 걸렸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밤 6시. 어둠 속에서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몇 번 봤지만 실제로 하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봉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여보, 이쪽 끈 좀 당겨봐. 1시간 반을 씨름했습니다. 텐트가 겨우 섰습니다. 타프도 쳐야 합니다. 기둥 세우고, 끈 매고, 팩 받고, 또 30분. 자정이 넘었습니다. 애들은 이미 차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고기 구워 먹자. 김 과장은 지쳐서 침낭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눈을 뜨니까 텐트 안이 축축했습니다. 결로 현상이죠.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텐트 안쪽에 물방울이 맺힌 겁니다. 침낭도 촉촉했습니다. 이거 말려야 하는데. 밖으로 나왔습니다. 캠핑장 관리인이 확성기로 방송합니다. 퇴실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8시까지 짐 다 싸서 나가주세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반. 1시간 반 남았습니다. 여보, 빨리 짐 싸야 돼. 서둘러 아침을 먹었습니다. 라면 2개 끓여서 대충 먹었죠.
설거지하고, 텐트 걷고, 타프 걷고, 짐 정리하고, 또 1시간 반, 딱 11시에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차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텐트는 축축하니까 베란다에 펼쳐서 말려야 합니다. 침낭도 빨아야 하고, 쿨러도 닦아야 하고, 의자랑 테이블도 닦아야 합니다. 또 2시간이 걸렸습니다. 김 과장은 소파에 퍼져 있었습니다. 나 왜 이 고생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48시간. 이 중에서 제대로 쉰 시간은 토요일 오전 3시간 정도? 나머지는 전부 짐 싸고, 차 몰고, 텐트 치고, 정리하고. 철액 50만 원 들여서 3시간 쉬었네. 시간당 117만 원짜리 휴식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소비일까요? 하지만 김 과장은 혼자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인들은 미친 듯이 캠핑 장비를 샀습니다. 캠핑용품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박이네.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스노우피크 코리아를 볼까요? 스노우피크는 일본의 프리미엄 캠핑 브랜드입니다. 텐트 하나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고급 제품을 팔죠. 2021년 스노우피크 한국법인의 매출은 626억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은 62억 원. 나쁘지 않았습니다. 2022년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75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0% 성장이죠. 좋은데? 하지만 순이익을 보면 달라집니다. 14억 원, 78% 감소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2023년입니다. 매출은 비슷하게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1,000만 원, 62억 원이던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99.9% 폭락이죠. 사실상 이익이 사라진 겁니다. 코베아는 어땠을까요? 코베아는 한국의 대표적인 캠핑 브랜드입니다. 버너, 랜턴, 텐트 등을 만들죠. 2022년 코베아는 89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2023년에도 적자였습니다. 2년 연속 적자. 헬리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리녹스는 초경량 캠핑 의자로 유명한 브랜드죠. 의자 하나에 10만 원, 15만 원 합니다. 2021년 영업이익은 151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은 78억 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장 규모는 10조 원인데 주요 브랜드들은 전부 적자이거나 이익이 폭락했습니다. 도대체 그 10조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건 전형적인 거품 신호입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은 줄어든다. 왜 그럴까요?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가격을 내리거나 마케팅 비용이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진입장벽의 배신입니다. 김 과장처럼 일단 시작해볼까?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캠핑은 생각보다 훨씬 비싼 취미였습니다. 제대로 된 텐트 하나만 200만 원입니다. 타프 50만 원, 침낭 세트 100만 원, 매트 50만 원, 의자 테이블 세트 100만 원, 랜턴 30만 원, 버너 20만 원, 쿨러 30만 원, 조리도구 50만 원, 합치면 630만 원입니다. 아니 그냥 저렴한 제품으로 사면 되잖아. 맞습니다. 저렴한 제품도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텐트, 5만 원짜리 침낭.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품질이 엉망입니다. 비 오면 셉니다.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추우면 떨어야 합니다. 결국 제대로 된 장비를 사려면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듭니다. 이게 진입장벽입니다. 이 정도 돈이면 소형차 한 대 값인데?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박 씨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2021년에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제품으로 시작했어요. 텐트 15만 원짜리, 침낭 3만 원짜리. 첫 캠핑을 갔습니다. 밤에 비가 왔습니다. 텐트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왔어요. 침낭이 젖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못 잤죠. 이건 아니다. 박 씨는 다음 주에 제대로 된 텐트를 샀습니다. 60만 원짜리. 두 번째 캠핑을 갔습니다. 날씨는 좋았어요. 그런데 밤에 춥더라고요. 3만 원짜리 침낭은 방한 기능이 거의 없었습니다. 침낭도 바꿔야겠네. 다음 주에 침낭을 샀습니다. 한 개에 15만 원. 4인 가족이니까 60만 원. 세 번째 캠핑에서는 의자가 문제였습니다.
싸구려 의자는 앉으면 삐걱거리고 불편했어요. 의자도 좀 괜찮은 걸로 헬리녹스 의자 4개를 샀습니다. 60만 원. 이렇게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총 450만 원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품을 살 걸 그랬어요. 결국 똑같은 돈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국식 캠핑은 거의 이사 수준입니다. SUV 트렁크 가득 뒷좌석까지 짐을 쌌습니다. 우리 지금 이사 가는 거야? 캠핑 가는 거야?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짐을 싣는데 30분, 캠핑장까지 운전 23시간, 도착해서 텐트 치는데 1시간. 이미 자정이 넘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냥 잡니다. 다음날 아침 12시에 퇴실해야 합니다. 그 시에 일어나서 서둘러 밥 먹고 얼시부터 짐 싸기 시작합니다. 텐트 걷고, 타프 걷고, 짐 정리하고 딱 1시에 나갑니다. 집에 돌아와서 또 짐 정리에 2시간. 나 왜 이러고 사는 거지? 이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500만 원 들여서 이 고생을 사는 게 맞나? 월급쟁이 입장에서 5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 월급이거나 2달 월급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돈으로 호텔 가면 되잖아. 500만 원이면 5성급 호텔을 10번 갈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는 텐트 칠 필요도 없고 침낭 말릴 필요도 없고 짐 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체크인하고 자고 체크아웃하면 끝입니다. 현타가 왔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캠핑장 배짱 장사입니다. 수요가 폭발하자 캠핑장 운영자들은 가격을 올렸습니다. 2019년에 1박에 3만 원이던 캠핑장이 2021년에는 7만 원, 10만 원이 됐습니다. 성수기니까 어쩔 수 없지.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비스가 그대로라는 겁니다. 가격은 3배가 됐는데 화장실은 여전히 낡았고 샤워장 물은 졸졸 나왔고 텐트 사이트는 여전히 좁았습니다. 더 짜증나는 건 갖가지 추가 요금이었습니다. 1박만 예약 안 됩니다. 2박부터 받아요. 주말에 1박만 하려고 했는데 2박을 강제하는 겁니다. 7만 원이 14만 원이 됐습니다. 인원 추가요. 1인당 2만 원입니다. 4인 가족인데 할머니가 하나 더 오면 5만 원 추가. 차량 추가요. 3만 원입니다. SUV 하나로 짐이 안 들어가서 경차 하나 더 가져오면 3만 원 추가. 이렇게 하다 보면 1박에 20만 원이 됩니다. 글램핑은 더 심합니다. 성수기 글램핑 요금은 1박에 30만 원, 50만 원까지 갑니다. 이 돈이면 제주도 리조트 가지. 왜 여기서? 대구에 사는 50대 최 씨는 2022년 여름 휴가 때 강원도 글램핑을 예약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3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좀 비싸긴 한데 시설이 좋다니까 예약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사진과 달랐습니다. 사진에서는 널찍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좁았어요. 글램핑 텐트 사이 간격이 3m도 안 됐습니다. 옆집 대화 소리가 다 들렸죠. 아빠, 나 화장실! 옆집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화장실을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물이 미지근했습니다. 온수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저녁에 바비큐를 하려고 했습니다. 바비큐 세트는 별도 요금입니다. 5만 원이에요. 홈페이지에는 포함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추가 요금을 받는 겁니다. 뭐야 이게? 결국 1박에 총 38만 원을 냈습니다. 최 씨는 화가 났습니다. 이 돈이면 5성급 호텔 가지. 내가 왜 여기서 모기한테 물리면서 자야 하는 거야? 최 씨네 가족은 그날 이후 캠핑을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최 씨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격은 올랐는데 서비스는 그대로. 오히려 손님이 많아지니까 관리가 더 안 됐죠. 화장실은 더러워지고 샤워장은 복잡해지고 주차는 혼잡해지고. 이거 호텔 가는 게 낫겠는데? 소비자들의 머릿속에서 비교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있을까 캠핑 갈까 였습니다. 이제는 캠핑 갈까 호텔 갈까가 됐죠. 당연히 호텔이 이깁니다. 호텔은 깨끗하고 편하고 짐 쌀 필요도 없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합니다. 평일 5성급 호텔이 15만 원, 20만 원이면 갑니다. 캠핑장 1박 요금과 비슷하죠?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가성비에 대한 신뢰, 공정성에 대한 신뢰.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캠핑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세 번째 이유,
대체제 습격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어요.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해외 갈 수 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일본, 태국, 베트남, 유럽. 2년 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신의 가족은 2020년에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해외를 못 가니까 대안으로 선택한 거죠. 2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캠핑을 갔습니다. 2022년 말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이신은 일본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오사카 왕복 30만 원?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숙소를 찾았습니다. 1박 10만 원이면 괜찮은 호텔이 많네.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본 3박 4일 여행 경비, 항공권 30만 원, 4인 120만 원, 숙소 10만 원, 3박 30만 원, 식비 관광 100만 원, 250만 원, 캠핑 3번 가는 비용, 캠핑장 10만 원, 3회 30만 원, 식재료 15만 원, 3일 45만 원, 휘발유 10만 원, 3번 30만 원, 기타 10만 원, 3일 30만 원, 백산집 5만 원.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네? 이 씨는 놀랐습니다. 캠핑 3번. 갈 돈이면 일본 한 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훨씬 편했습니다. 짐 쌀 필요도 없고 텐트 칠 필요도 없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됐어요. 올해는 해외 가자. 이신의 가족은 결정했습니다. 2023년 여름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가고 오사카 성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자. 그 이후로 이신의 가족은 캠핑을 가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쌓인 캠핑 장비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극적입니다. 2021년 조사에서 월 1회 이상 캠핑 간다는 사람이 24%였습니다. 700만 캠퍼 중 약 170만 명이 헤비 유저였던 거죠. 2024년 조사에서는 1%대로 떨어졌습니다. 역에 70만 명이 7만 명이 된 겁니다. 나머지 160만 명은 어디 갔을까요? 유령 캠퍼가 됐습니다. 장비는 집에 있는데 안 갑니다. 해외여행으로 돌아섰거나 아예 캠핑을 그만둔 거죠. 그런데 대체제는 해외여행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직구가 등장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똑같은 텐트가 국내에서는 20만 원인데 중국 직구로는 5만 원, 6만 원이었습니다. 품질 차이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품질 차이는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 제품이 더 좋죠? 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1년에 1번, 2번 쓰는 사람한테는 조금 불편해도 싸면 된다 였어요. 매장에서는 실물만 보고 구매는 직구에서 하는 쇼룸인족이 늘어났습니다. 이 텐트 괜찮네? 모델명이 뭐지? 메모해두고 집에 가서 알리에서 사야지. 동네 캠핑 용품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오는데 안 사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가요. 인베르도 못 내고 폐업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 기술의 역습입니다. 2023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같은 전기차들이 V2L 기능을 달고 나왔어요. V2L이 뭐냐고요? Vehicle to Load. 차가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 포트에 어댑터를 꽂으면 220V 전기를 쓸 수 있어요.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선풍기, 심지어 에어컨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정 씨는 2023년에 아이오닉 5를 샀습니다. V2L 기능이 있네? 이거 캠핑에 쓸 수 있겠는데? 주말에 캠핑을 갔습니다. 차에 어댑터를 꽂고 전기밥솥을 연결했어요. 밥이 뚝딱 지어졌습니다. 오, 대박! 에어프라이어도 꽂았습니다. 삼겹살을 구웠어요. 전기장판도 깔았습니다. 밤에도 따뜻했죠. 심지어 에어컨까지 틀었습니다. 이거 완전 집이잖아.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스버너 필요 없네? 랜턴도 필요 없어. 파워뱅크도 필요 없어. 차에서 다 해결되잖아. 집에 돌아와서 캠핑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가스버너, 랜턴, 파워뱅크, 대형 배터리, 중고나라에 올렸습니다. 정 씨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기차 유저들이 캠핑 장비를 대거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V2L로 다 되는데 이거 왜 들고 다녀? 전통 캠핑 장비 시장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베아 같은 버너 회사, 랜턴 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 주력 제품이 필요 없어진다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매출이 급감했죠. 기술 변화가 무서운 이유가 이겁니다. 맡은 욕구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버립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스마트폰한테 당한 것처럼 캠핑 장비가 전기차한테 당한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 양극화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초간소화, 다른 한쪽은 초호화. 초간소화는 차박과 백패킹입니다. 텐트 칠 필요도 없이 차에서 자면 되지. 배낭 하나 메고 산에 올라가면 되지. 최소한의 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즐기는 겁니다. 초호화는 캠핑카와 럭셔리 글램핑입니다. 3억짜리 캠핑카 사서 다니면 편하지. 1박 50만 원? 글램핑에서 호텔처럼 즐기면 되지. 돈을 많이 쓰지만 편안하게 즐기는 거죠. 문제는 중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때 캠핑 시장의 주력이었던 4인 가족이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는 중간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 시장은 가장 고생스럽기 때문입니다. 짐은 많고 돈도 적지 않게 들고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렴한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차박하거나 아니면 돈 더 내고 글램핑 가는 게 낫지. 사람들은 양극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있던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죠. 일본은 이미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2018년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유루캠이 히트했습니다. 여고생들이 캠핑하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전국에 캠핑 붐이 일었습니다. 캠핑장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장비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대박이다. 모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만에 거품이 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 사람들도 똑같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비싸네. 생각보다 힘드네. 호텔이 더 편하네. 캠핑장들이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장비 업체들이 파산했습니다. 중고 장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똑같은 패턴을 밟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작, 2021년 정점, 2023년 붕괴. 3년 만에 끝났습니다. 경기도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60대 김 사장 이야기입니다. 김 사장은 2021년에 퇴직금을 털어서 캠핑장을 만들었습니다. 캠핑 붐이라며? 이거 대박 나겠는데? 땅을 샀습니다. 5억 원. 캠핑장을 조성했습니다. 사이트 20개. 화장실, 샤워장, 전기시설, 수도시설. 총 1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은행 대출 10억 원을 받았어요. 2021년 여름 오픈했습니다. 첫 시즌은 대박이었습니다. 예약이 꽉 찼어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도 손님이 왔습니다. 이거 유연이면 본전 뽑겠는데? 김 사장은 기뻤습니다. 2022년 봄,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약이 줄기 시작했어요. 작년만큼은 아니네. 그래도 주말은 채워졌습니다. 뭐 괜찮아.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덜 벌겠지. 2023년 여름 위기가 왔습니다. 예약이 텅텅 비었어요. 주말도 절반밖에 안 찼습니다. 평일은 손님이 거의 없었죠. 이러면 적자인데. 김 사장은 초조해졌습니다. 2024년 봄,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캠핑장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얼마에 내놓으실래요? 투자한 게 15억인데. 12억만 받으면 돼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관심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격을 내렸습니다. 10억 원.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다시 내렸습니다. 8억 원. 여전히 안 팔립니다. 이거 큰일인데. 대출 이자만 매달 400만 원씩 나갑니다. 캠핑장 매출은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됩니다. 매달 200만 원씩 적자가 쌓입니다. 김 사장은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을까? 퇴직금 5억이 날아갔습니다. 대출 10억이 남았습니다. 캠핑장은 안 팔립니다. 내 노후가. 김 사장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전국에 비슷한 처지의 캠핑장 사장님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습니다. 2021년, 2022년에 뛰어든 사람들이 지금 가장 힘듭니다. 땅만 있으면 돈 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시설만 좋으면 손님 온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유행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캠핑 산업은 완전히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캠핑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편될 뿐입니다. 거품이 꺼지고 나면 진짜 수요만 남습니다. 진짜로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 캠핑이 라이프 스타일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캠핑을 합니다. 형태도 바뀝니다. 무거운 장비 들고 다니는 전통 캠핑은 줄어듭니다. 대신 가벼운 차박, 백패킹, 전기차 기반 캠핑이 늘어납니다. 편하고 간단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요. 캠핑장도 살아남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캠핑장일까요? 3가지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첫째,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 그냥 텐트 치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 절벽 위에서 일출을 보거나 계곡물에 발 담그면서 쉬거나. 둘째, 합리적인 가격. 배짱 장사는 끝났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가격이 적정한가? 공정하다고 느껴야 다시 옵니다. 셋째, 진심 어린 서비스. 돈만 받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손님을 진짜 환대하는 곳.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샤워장 온수를 제대로 나오게 하고 사이트를 여유 있게 배치하는 것. 기본이지만 많은 곳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갖추지 못한 곳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23년 동안 캠핑장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겁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장비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제품만 만들던 회사들은 힘듭니다. 새로운 형태의 제품, 전기차와 결합된 제품, 초경량 백패킹 제품 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집 창고에도 한번 쓰고 들어간 텐트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 500만 원 주고 샀던 장비들. 지금 중고로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절반? 아닙니다. 3분의 1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냥 버려야 하나요? 선택은 3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바로 팔아서 조금이라도 건지기. 둘째, 앞으로도 계속 쓸 거면 보유하기. 셋째, 기부하거나 나눔하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캠핑을 정말 할 건가? 1년에 몇 번이나 할 건가?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만약 답이 잘 모르겠는데라면 지금 바로 파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지금 50만 원 받을 수 있는 텐트가 내년에는 30만 원, 내후년에는 1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캠핑장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땅이 있는데 캠핑장 하면 어떨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시오. 지금은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유행이 한창일 때 뛰어들면 늦습니다. 유행은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김 사장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15억 투자하고 8억도 못 받고 팔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투자해야 해요? 바닥을 칠 때입니다. 모두가 캠핑은 끝났어라고 말할 때, 캠핑장이 헐값에 쏟아져 나올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 캠핑 산업의 붕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뭘까요? 유행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가 한다는 건 기회가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집을 산다고 할 때 사면 위험합니다. 주식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 주식을 산다고 할 때 사면 위험합니다. 코인도 창업도 모든 게 똑같습니다. 진짜 기회는 조용할 때 옵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아무도 안 할 때. 그때 준비하고 시작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2020년에 캠핑 붐이 일어났을 때 뛰어든 사람들은 지금 힘듭니다. 하지만 2015년, 2016년에 조용히 캠핑장을 준비한 사람들은 2020년에 돈을 벌었습니다. 타이밍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유행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질을 보고 있습니까? 모두가 하니까 따라하는 건 아닙니까? 이번 주말 비싼 캠핑장을 예약하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과 시간이 정말 내 행복에 맞는 소비인가? 혹시 남들이 하니까 나 돈은 아닌가? 유행이 아닌 나한테 진짜 맞는 취미를 고르는 것.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만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오늘 캠핑 산업의 몰락이 던지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10조 원 제국이 3년 만에 무너진 이유. 비싼 진입장벽, 배짱 장사, 해외여행 귀환, 중국 직구, 전기차 기술, 양극화. 6가지 이유가 겹쳤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진짜 수요가 아니었다는 것. 유행이었을 뿐입니다. 유행은 반드시 끝납니다. 끝날 때는 빠릅니다. 3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당신의 창고에 쌓인 텐트를 보십시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한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지금은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SNS 좋아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진짜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 캠핑이 좋으면 하십시오. 진짜 좋아서 하는 거면 계속 하십시오. 하지만 남들이 하니까 인스타에 올리려고 하는 거면 그만두십시오. 그 돈으로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유행이 아닌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광고에 속지 말고, 내 지갑과 내 시간을 지키십시오. 10조 원 캠핑 제국의 붕괴. 이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유행이 또 올 겁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또 따라갈 건가요? 아니면 냉정하게 계산할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유행의 끝이 어떤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